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동 판결, 정치 성향 법관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은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6년간 핵심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임기 막판 그 정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산업계는 김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퇴임 전 상징성이 큰 노동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후 대법원은 여러 노사 분쟁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판결을 쏟아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기아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서 2021년 12월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다툰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금융감독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었을 때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10년 만에 뒤집은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분쟁에서도 근로자 측에 경도된 판결을 계속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포스코의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의 파견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익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며 임금 피크제 효력을 둘러싼 소송전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진보 성향 대법관의 임기 종료 전에 계류 중인 주요 노동 관련 현안 재판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조재현 박정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도 성향인 서경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건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하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 중에서 진보 대법관은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중도나 보수 성향 인물을 임명하면은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이전보다 옅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현재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다투는 소송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1, 2심에서 연달아 승소할 때만 해도 성기를 굳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은 올 1월 CJ 대한통운이 같은 쟁점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패소하면은 지난 6월 15일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조합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가 생기는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2조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대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노동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때는 조합은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은 노란봉투법
제3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같은 기류에 반영해서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소송을 대리해온 법무부인 태평양 외에 최근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 최대한 상징성 있는 판결을 많이 남겨 업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활동하던 특정 연구의 출신을 선호하는 코드 인사에 이어서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신문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본인의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자는 이 외에도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간 만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법원 내부 잡음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듭되는 김명수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서 편향된 사법부 운영을 멈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등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바가 많습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적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인사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취임 초에 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취임 초부터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임기 동안 사법부를 주물어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를 임명한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전국 대학 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에서도 이 사람의 거짓말이 확인된 후에 사퇴해야 된다고 몇 년 전에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에서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평형 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 3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력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에 9개월 만에 확정 판결되어서 현직을 잃었습니다. 정파적 판결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 폭증을 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후과입니다.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친노동 일변도 판정을 쏟아내며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법회 정치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대법관 대법원장 인선을 계기로 사법부가 정의롭게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씨의 임기가 9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 그부터 사법부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명수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법관들은 이자의 임기가 끝난 후에
이자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서 재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향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정치 성향의 대법관을 다시는 임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